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영상 제작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동영상 제작 시에 이제 다양한 설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제작 탭에서 말이죠. 일단 하나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제작 탭에 보시면은 상당히 복잡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뭐 이렇게 메뉴도 많고 또 프로필 이름 품질 해가지고 숫자도 상당히 많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가지고 제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이제 자신의 동영상 편집에 사용된 원본 소스 있죠? 동영상 원본 소스의 해상도와 그 다음에 프레임 속도를 알아야 됩니다. 프레임 속도라고 하면 1초에 몇 장의 사진이 들어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영상은 연속된 사진들을 이어붙여서 동영상이 구성이 되죠. 자, 30프레임이라고 하면은 1초에 30장의 사진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다 볼 수는 없죠, 30장을. 자, 우리 눈에는 이제 그 30장이 1초에 쑥쑥 지나가면서 동영상을 구성하는 건데요. 자, 물론 이제 30프레임보다 60프레임이 당연히 영상이 부드럽겠죠. 그래서 요즘 이제 나오는 뭐 고프로나 소니 액션캠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아이폰, 스마트폰들도 요새는 이제 초고속 촬영 영상이라고 60프레임 혹은 120프레임, 뭐 240프레임까지도 촬영을 지원하는 기기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초고속 촬영 모드를 지원하는 기기들이 많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미디어룸에 세 가지 동영상을 불러왔는데요. 이게 다 이제 속성 값이 다 다릅니다. 일단 자신의 원본 동영상의 품질이 어떤지를 확인을 미리 이제 하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미디어룸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고 속성 보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속성 보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이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비디오 요쪽 부분입니다. 비디오. 자, 뭐 유형, 원본 길이, 비트 전송률, 이거는 뭐 보시면 아시겠고, 비트 전송률은 그렇게 뭐 중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트 전송률이 높으면은 품질이 좋다. 뭐 이 정도까지만 하시면 되고, 일단 중요한 그 부분이 해상도하고 프레임 속도입니다. 해상도와 프레임 속도. 해상도는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제 1920에 1080은 가로로 1920개의 점이 있고 세로로 1080개의 점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모니터 화면은 이제 작은 점들로 픽셀이라고 하죠. 작은 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요 숫자만큼 픽셀이 이제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제 요 해상도는 이제 풀 HD 해상도죠. 1920, 1080. 자, 그리고 프레임 속도를 보시면 29.97, 30입니다. 자, 이게 이제 1초에 우리가 이 동영상이 30장의 사진을 보여준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파악을 하셨으면은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 하면 설정입니다. 상단에 톱니바퀴 요 버튼 누르시고 시간 표시막대 프레임 속도 있죠. 자, 이 부분을 사용할 동영상의 프레임 속도와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방금 본 게 30프레임이었죠. 기본값은 30입니다. 30. 보시면은 30에 30은 한 종류밖에 없네요. 근데 보시면은 뭐 PAL도 있고 NTSC 두 종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NTSC를 쓰시면 됩니다. PAL은 뭐 일부 국가에서 쓰는 그런 이제 형식이고 우리나라에서는 NTSC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30프레임이 보통입니다. 이게 이제 기본 값입니다. 30프레임.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동영상을 끌고 오시고 제작을 누르시면은 이제 제작이 되는데요. 자, 이 동영상이 원본이 풀 HD에 30프레임이에요. 조금 그거를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풀 HD에 30프레임. 그리고 파일 형식 선택. 이 부분에서는 뭐 아무거나 선택을 해 주셔도 되는데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H264 그리고 MP4 요 형식을 많이 선택합니다. MP4로 제작을 하면은 뭐 모바일 기기에도 호환이 잘 되고요. 자, 이 형식으로 선택해 주시고 아래 보시면 프로필 이름과 품질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잘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원본 해상도가 풀 HD였죠. 이 값이었죠. 1920, 1080. 자, 그러면은 원본보다가 해상도가 낮은 프로필이죠. 1280에 720. 이건 이제 일반 HD죠. 요 해상도를 설정하시면은 품질이 저하됩니다. 품질만 저하되고 제작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뭐 나는
감상할 이제 뭐 디스플레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풀 HD까지 필요 없다고 생각되시면은 그냥 뭐 이런 낮은 해상도를 선택을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자, 만약에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게 나는 4K로 하고 싶다. 자, 그래서 4K 해상도를 여기서 이제 선택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제작도에 나온 동영상이 4K 해상도가 되느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본 동영상이 Full HD 해상도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가로로 1920개의 픽셀이 있는데 그거를 파워 디렉터에서 임의로 4960개로 늘려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원본 동영상보다 낮은 해상도는 충분히 이제 자기 그 요구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보다가 높은 해상도는 선택을 하셔봤자 말짱 도루묵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용량만 더 늘어나요. 그 동영상 파일에. 자, 그러니까 그거를 잘 염두를 해두시고 풀 HD면은 최대 풀 HD까지만 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30프레임이었죠. 해상도 옆에 요 숫자 옆에 보시면 30p 혹은 24p 혹은 120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0p였으니까 물론 30p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선택해 주시고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체크를 빠른 렌더링 기술 여기에 뭐 체크를 하시면 좀 더 렌더링이 빠르고요. 뭐 나머지는 클라우드에 복사본 업로드 이 기능은 잘 안 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측 하단 이 부분 넘어가셔가지고 이제 동영상 파일이 저장될 폴더를 지정을 해주시고 아래 보이시는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제 동영상으로 렌더링이라고 하죠. 렌더링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일단 취소하겠습니다. 자, 취소했고요. 다시 편집 탭으로 돌아가서 자, 이제 지우고요. 방금 봤던 이 동영상은 풀 HD의 30프레임이었죠. 자, 그럼 이제 옆에 있는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동영상의 속성을 보면 해상도는 마찬가지로 그겁니다. 풀 HD. 그 비트 전송률이 좀 높죠. 30으로. 자, 그럼 품질이 더 좋다는 겁니다. 프레임 속도가 근데 보시면은 60입니다. 59.94. 자, 이런 경우에, 자, 이거는 제가 고프로로 촬영을 한 영상인데, 60프레임으로.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셔야 되면, 지금 아까 30프레임 영상을 작업할 때 우리가 여기에서 30프레임을 줬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60프레임짜리 동영상을 끌고 오시면은, 경고 문구가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제 거는, 제 파워 디렉터는 예전에 한번 제가 설정을 통해서 경고 문구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해줬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경우에 경고 문구가 나타날 겁니다. 시간 표시 프레임과 동영상에 뭐 저 맞지 않다. 뭐 저 경고 문구가 나타난다. 자, 지금 타임라인에 프레임이 30프레임이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60프레임짜리 동영상을 가지고 와서 편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품질의 저하가 일어납니다. 자, 이 동영상을 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프로필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60프레임짜리를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MP4는 120프레임으로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MKV로 바꾸고요. 자, 보시면은 풀 HD에 60p 여기 있죠. 자, 프로필에서는 60p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작이 되어서 나온 실제 동영상은요 30프레임밖에 안 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편집 탭의 요 타임 트랙에 시간을 30으로 잡아줬기 때문입니다. 프레임 속도를.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반드시,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 반드시 시간 표시망대 프레임 속도를 60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바꾸면은 타임라인에 이렇게 벌써 바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죠.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자, 간격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매 초마다 60장의 사진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 줬기 때문에 방금 60으로 바꿨을 때 간격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잠깐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쪽 시간 있죠. 시간에 요게 초입니다. 42초. 그리고 옆에 있는 게 19프레임입니다. 19번째 프레임. 자, 방금 주간 동영상이 60프레임짜리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만약에 58을 써주잖아요. 그러면 이동하죠. 58을. 자,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30프레임짜리 동영상을 가지고 와서 자, 프레임 속도도 30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요 프레임 자리에다가 똑같이 59를 적어보겠습니다. 안되죠. 59가 입력이 안됩니다.
다시 적어볼게요. 59를 분명히 눌러줬는데 29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동영상에는 1초에 30장의 사진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맨 마지막 29 여기까지밖에 이동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요 프레임 개념을 잘 이해를 해 두셔야 이제 나중에 정밀하게 편집을 하실 때는요, 프레임 단위로 우리가 편집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일단은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뭐 이런 영상이 있다고 치면은 제가 요 부분에다 효과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제 대충 보고 이렇게 선택을 해서 효과를 넣어주잖아요. 그럼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에다가 대고 이제 프레임 단위로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올려가면서 그러면 23프레임에 완전히 화면이 바뀌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효과를 주거나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프레임 단위로 이렇게 이동을 그 방향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방향키 위아래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정교한 작업을 하실 때는 반드시 프레임 단위로 이렇게 이동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엔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시간 표시 막대 마커를 추가해서 이제 요 자리 딱 지정을 해주시면 나중에 효과를 끌고 오셨을 때도 딱 요 자리에 정확하게 딱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거 이제 제가 지금 딴 데로 나갔고요.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했죠? 아까 60프레임 그걸 했죠? 자, 그러면은 60프레임짜리를 끌고 와서 자, 설정에서 반드시 60프레임으로 바꿔주시고 제작 탭으로 넘어가셔가지고 이 영상이 Full HD에 60프레임이었죠? 자, 프로필을 H264, 그 다음에 MKV, 60프레임은 MKV밖에 안됩니다. MP4는, 보시면, MP4는 확장자 이름입니다. MP4가. 무슨 .mp4 하면서. 자, 30프레임에서 바로 120프레임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60프레임을 제작을 하시려면 MKV를 선택하시고 60프레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60P와 60I가 있는데요. 60I는 선택하지 마십시오.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P하고 I하고. 그래서 60P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작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원본의 그 품질하고 똑같이 전혀 손상이 없이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취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편집 탭으로 돌아가서 이제 마지막 동영상 요 속성을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해상도가 좀 낮죠. 1920에 1080이 풀 HD였고 요거는 이제 일반 HD입니다. 그리고 프레임 속도가 보시면 24프레임밖에 안됩니다. 24프레임은 보통 영화에서 많이 쓰이는 프레임입니다. 뭐 프레임이 높다고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요. 프레임이 높으면은 영상이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슬로우 모션 작업을 할 때 슬로우 모션을 입혀도 이제 뚝뚝 끊기는 게 없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스폰지 여기에서 뭐 초고속 카메라 촬영 그러면서 뭐 물 이렇게 따르는데 그걸 슬로우 모션으로 해가지고 이제 막 뭐 이렇게 자세히 보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다 초고속 해상도 그러니까 높은 뭐 240프레임 이런 영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24프레임은 영화에 많이 쓰이는데 요 24프레임의 장점은 이제 화질이 좀 더 깨끗하다. 뭐 요 정도 장점이 있겠습니다. 뭐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24프레임의 장점을. 요거 같은 경우는 제작 탭으로 가시면 제가 추가를 안 해줬네요. 자, 돌아가서 지우고요. 요거를 추가를 해주시면 제작을 버튼을 누르면 안 되겠죠? 잊어버린 게 하나 있죠? 자, 24프레임으로 하시면 어떻게 해주셔야 되죠? 요서 바꿔주셔야 되는 거죠. 필름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바꿔주시고 제작으로 가셔가지고 이제 24프레임 여기 24프레임이 있겠죠. 위에 보시면은 24p가 있습니다. 근데 풀 HD는 필요가 없죠. 왜냐면 원본이 HD밖에 안되니까 720p 밖에 안되니까요. 자, 요거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시작 누르시면 이제 동영상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거는 30프레임이었죠. 그리고 이거는 60프레임, 이거는 24프레임. 그럼 만약 이 세 동영상을 모두 다 써가지고 난 영상을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그냥
30프레임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30프레임. 왜냐하면요. 60프레임으로 맞춰주면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 잘못드렸네요. 자, 그러면은 요 세 개 중에서 가장 프레임이 긴 그거 있죠. 자, 60프레임이 제일 그거였죠. 제일 많은 프레임이었죠. 60프레임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요 동영상은 30프레임이었고 어쨌든 간에 60프레임으로 지정을 해줬으니까 자, 이 동영상 고프로로 찍은 이 동영상의 그 품질은 여전히 살아있게 되는 겁니다. 요 이제 두 동영상은 어쩔 수 없죠. 프레임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뭐 품질에 저하가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프레임 속도가 낮은 프레임 속도, 원본 프레임 속도에서 이제 설정 프레임 속도는 높아졌기 때문에 품질이 그렇게까지 많이 저하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속도의 각기 다른 프레임 속도의 동영상을 한꺼번에 사용하실 때는 이제 최대 그 중에서 가장 높은 프레임 속도에 맞춰주시면 된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물론 제작 시에도 그거 해야 되겠죠. 자, 이 경우에는 반드시 60p로 잡아 주셔야 되겠죠. 자, 60p 네, 요걸로 잡아 주셔야지 이제 전체 동영상의 품질에 저하가 없는 깨끗한 동영상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뭐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면 중요하고 뭐 중요하지 않다면 중요하지 않은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강좌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